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송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피검사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입니다. 여러분들도 피검사 국가검진이나 회사검진 많이 하시죠. 귀한 피를 뽑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대구로 보내드리고 하면 정말 꼼꼼히 잘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치료받는 선생님들에게 좀 질문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이제 검사 같은 것들을 요즘에 이제 보내드리면 그것을 챙겨서 외래로 오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 저는 바람직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이 검사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참 보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 검사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던 것을 요약을 해서 피검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저항성,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제 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중독이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왔었고 뱃살도 증가되었고 암은 아니지만 당뇨 이를 고혈압 이런 게 와서서 치료도 과거에 6개월 정도 했었고 생활습관 교정한 다음에 저는 이제 현재는 약을 다 중단을 하고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저번 강의에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피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복혈당, 우리가 이제 흔히 검사를 하는 이제 공복혈당인데요. 항상 8시간 정도를 검식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공복혈당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정상은 이제 70에서 99까지인데요. 100에서 109가 되면은 앞으로 이분이 이제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3배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공복혈당이 110에서 125까지가 되면은 7배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라는 것은 공복혈당이 126부터가 당뇨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101, 102, 103 이 정도가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그냥 약간 높으니까 좀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병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다음에 이제 내원하셨을 때 한 번 더 해보라고도 하고 한 번 더 올라갔을 때는 나중에 말씀드릴 이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뇌세포와 혈색소, 이 혈구세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는 오로지 혈당만, 포도당만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혈구가 90일에서 120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일을 빼고 이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그 혈당을 자기가 이제 대사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맞는 것이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정상은 이제 5.6이고 당뇨병 전 단계가 5.7에서 6.5입니다. 당뇨는 이제 6.5 이상이죠. 그래서 2번 이상의 공복혈당이 100이 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에서 6.5라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뇨약을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한 그 의미를 한 번 더 꼭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혈액 속의 기름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트리그리세라이드고 TG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고 에너지 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에서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중 지방 성분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며 활동량만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중성지방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 중에서 먹으면 돼지고기, 삼겹살 중에서 흰 부분이라든지 곰탕을 보면 끈적끈적하고 뽀얀 곰탕 국물이 나오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거리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같은 경우에서도 체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튜브에다가 두면은 혈액이 이제 윗부분 흰 이 화이트 초콜릿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성지방이 많은 분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고, 중성지방이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은 나쁜 사람이 많아서도 어렵지만 좋은 사람이 적어서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적은 HDL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것도 심혈관의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0은 남자들은 넘어야 되고요. 여성들은 50이 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운동 안 하고 할 때는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HDL 콜레스테롤 36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서 한 53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한 60을 목표로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운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세포의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고, 특히 그래 되면 이제 지방 세포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지방이 이제 커지고 지방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이제 조직이 되어서 마치 내분비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백혈구와 같은 염증 물질들을 TNF-알파라는 것이 나와서 인슐린이 모든 세포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지방의 어떤 이런 함량과 염증의 어떤 이런 지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정상은 이제 1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 CRP라는 C-리액티브 프로테인을 꼭 한번 체크해서 내가 정말 염증의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풍이 걸린 적이 있으신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을 유발하는 것은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을 일으키는데요.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은 유전적인 인자와 동물 내장, 곱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콩, 멸치, 육류, 푸른 생선 등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 우리 탄수화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가당 시럽,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음료수, 술, 맥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산 수치가 올라서 통풍이 잘 오죠. 그리고 이제 임파중이라든지 혈액암, 용혈성 질환, 핵문근 용해증과 같은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이제 이런 대사질환과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산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능약, 이뇨제, 아스피린 등이 이제 요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풍이 오면 그 통풍 수치를 이렇게 낮추는 약만 처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통풍이 올라가는 이런 환경, 그런 어떤 왜 가정이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요산이 우리의 혈관 내피에 손상을 주고, 그리고 또 신장의 기능에 이상을 주어서 나중에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대사증후군에서 혈압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혈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뱃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뱃살이 자기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거에 대한 팁을 재밌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